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 윤석열 정부라는 이 현실이 왔다는 것은 시대 정신이 없는 거야. 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시대 정신이 없어지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짧게 봐도 뭐 한 30년 이상은 어쨌든 민주 시스템으로 왔는데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한번 바뀐 걸로 완전히 다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못하죠.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는 없군요. 네, 그냥 그 난동을 부리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 법을 못 만들어요. 국회에서 소수파기 때문에 법을 못 만들면 어떤 제도도 손을 못 대거든요. 네. 제도가 뒤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제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제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스트럭처 구조에는 손을 못 대요. 프로세스 시행령 과정에는 손을 댈 수 있죠. 그 과정에 손을 대는 이제 법적 근거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령 그게 시행령이고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입법적 기초가 없이 법적 기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프로세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꼴사나운 프로세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요거는 좀 희망적이다 말씀이. 그러나 스트럭처는 지금 손을 못 대요. 스트럭처를 손을 대려면 다 입법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 통과돼야 돼. 69시간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을 손을 봐야 되는데 국회에 손을 못 대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싶은데 안 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한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저 대통령을 이제 파악을 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안 하려 그러고요. 무슨 자리든 자리만 준다면 오케이 할 사람들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경사노위 위원장 석건 뭐 손가락 물어뜯던 여자분을 내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물어뜯는 신용한 분을 뭐 어디 뭐 공공기관장 시키는 게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대세에 영향이 없어.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라는 이 현실이 왔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휘하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선 거지.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온 거지. 왜 계속 장난치려고 그래요? 진지하게 질문한 건데. 아니 작가님께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묻어가기. 동의하는 이유가 시대 정신이 없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분풀이로 투표를 한 거예요. 분풀이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실망감들을 표로 그냥 표현한 거, 화가 난 거야 그냥. 뭔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솔직히 말하면 존재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집값이 올라서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찍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없는 거야. 없어요, 시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없어지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럼 시대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게 보면 안정된 거고 나쁘게 보면 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로 다 간 거예요. 지금 그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세요. 1등부터 10등 안에 대부분이 다 재테크, 자기개발,
네. 전부 그겁니다. 성공. 그래서 다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은 다 욕망에 함몰돼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결과로서 윤석열 정권이 왔고 네. 윤석열 정권이 오고 나니까 그 욕망이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욕망이 깨지고 10등 있어. 안에 들으려고 지금 유시민 작가님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내가 얘기하잖아. 읽어봐야 돈 안 된다. 아, 돈은 안 된다. 뭐 성공, 뭐 출세, 뭐 재테크 이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알아봤자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사양산업 종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 다시 이런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시대 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시대 정신이 뭐고 이제 없는 정말 만인 대 만인의 그냥 경쟁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거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봐요. 그 리더가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제가 과학 공부를 해본 결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물으면 뭐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네네. 했는데 원래 문과 인문학은 옳은 얘기 진리를 만드는데 찾는 데가 아니고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현상과 여러 질문에 대해서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인문인. 그래야 밥 인문이에요. 먹고 살죠. 예. 그럴 듯한 얘기를 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인문학자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모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할 때 같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가 잘난 어떤 뭐 박사고 교수 같으면 그건 말이죠. 역사의 사례를 보면 뭐 그걸 규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몰라. 아, 시대 정신은 누가 정하는지 모른다. 아, 그 시대 정신이 뭐가 될지도 난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매주 하죠. 좋은데. 재밌네. 아, 뭔가 내가 좀 고양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요새 내가 몰라 이 말을 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생각해보고 안 떠오르면 몰라. 그 용기예요 사실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한 용기거든요. 아, 용기입니까? 아 그럼요. 근데 왜냐- 그 용기가 없으세요. 나는 사회 이것 보세요. 나는 사회학자야. 인문학자가 아니고 언론학은 사회학이잖아요. 사회학도 인문학이지 무슨 그래도 사회학이 사회학- 과학이야? 그래도 그러면 그건 언제까지 가면 좀 심해지는 거. 어쨌든 사회학은 현재 사회 상황과 현상을 분석해서 얘기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몰라도 아는 척. 분석해서 네, 네. 그럴 법한 얘기를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질문 딱 하나 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분석 안 했는데 그 하나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정을 강조해.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해. 그러면 사람인 이상 이게 조금 최소한 민망하거나 아이 뭐 정말 이제 부끄럽거나 뭐 이런 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수사를 강력히 지시할 동력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이 양심의 영역은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그 원래 무신 정권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민족사를 보면 고려 중기에 이제 최 씨들의 예. 무신 정권이 거의 한 100년 넘게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최욱 최 씨, 최진봉 최 씨. 같은 뜻이야. 그냥 최 씨라고만 할게요. 나중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올 때 왕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자들을 쳐내고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야 니네 부대원들 명단 다 적어내. 그러니까 못내 하고 반발을 한 게 삼별초잖아. 그래서 삼별초의 난이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끝났어요. 이게 무신 정권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사유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 기관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국가 것인데 내가 사유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황보승희 의원의 돈봉투 준 명단 그게 뭐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쫙 다 있던데 20몇 명이 그게 언제 나왔냐면 3년 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나왔는데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거기 누구 검사 출신 하나 공천할 모양이지. 그러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하고 바로 꿇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약 탈당하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런 게 몇 년 전에 나와 있었다면 아작 윤석열 당선된 직후부터 검찰이 아작을 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소환하고 압수수색 1000번쯤 할 거야 전부 다. 네. 근데 안 하잖아요. 이 안 한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이 뭐든지 이게 그 인식의 불일치랄까 인지 부조화 부조화. 이게 생기면 괴로워요. 사람이라는 게 네네네네네. 최욱 씨가 말한 네. 양심, 네네네. 인간 본성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칸트가 말한 도덕법 이런 거를 그냥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삼을 때 마음에 꺼리낌이 생긴다든가. 네네.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본성 중에 그 도덕적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최욱 씨가 말한 양심이라는 게 네. 누구나 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엉망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한다든가 네. 강도질을 한다든가 양다리를 걸친다든가 뭐 이럴 때 네. 아까 말했잖아. 누구하고 나하고 결혼할게 해놓고 딴 여자하고 결혼한다.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예. 인문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인지 부조화가 있으면 안 돼.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양심을 가진 인간인데 내가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 행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인지 부조화가 없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은 공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인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권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법무장관의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나 대통령의 말과 행동 또 검찰의 여러 가지 행위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 돈을 뭐 얘한테 많이 주고 쟤한테 조금 그렇지, 주는 내 게 마음이지. 내 마음이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안 하고 민주당 야권 쪽에 해로운 거는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정치 않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네. 다 양심이 있는 분들이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양심의 꺼리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양심의 꺼리낌이 안 생기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오랜 기간 그게-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니까 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아까 와.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천륜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천륜. 그렇지. 그거는 전륜이고. 아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로 케바케로 다 논리가 있어. 아니,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많이 그거는 하셨어, 보니까. 호기심 충족 차원이었어요? 아니면 본인의 이 고통스러운 이해 안 되는 이거를 아. 해결하시기 위한 아, 거예요? 치유 과정이었냐? 호기심 차원이었냐? 아 이거 이제 이런 문제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를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이제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뇌가 작동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뇌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나 이래갖고 이거는 이제 이해하고 싶으니까 내가 뇌과학 책을 읽을 때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왜 여기에 적용했냐는 질문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답답하니까 이해해보기 이해가 안 되잖아, 위해서는 지금. 인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답이 확실히 안 나오면 계속 또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었어? 딱이네. 이렇게 해서 생각하다 보면 인지 부조화라든가 뭐 그런 그런 개념들을 끌어오게 되고 네. 그러고 이해를 못하는 어떤 대상하고 함께 살면 불편하잖아. 네. 어떻게든 이해를 치유네, 해야. 치유. 치유를 길게 얘기했어. 아니 이런 걸 지으라 그러나? 네, 그럼요. 아니 별개다 작가님이 아우 나는 뭐 뉴스 안 봐. 뭐 나는 그냥 글이나 쓰지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안쓰럽네. 아니 나는 봐도 돼. 아니 아까 뉴스 안 본다고 그랬는데 황보승이의 명단 다 본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원희룡을 딱 찾아낸 거야. 아니 공직선거의 돈봉투가 당직선거 돈봉투보다 훨씬 가벼운가? 훨씬 더 세지. 무겁죠. 훨씬 무겁죠. 그건 무겁죠도. 네. 가만히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신 정권이라서 그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예. 그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신약에 보면 나오잖아. 포도원 비유에 나오잖아. 아침부터 가서 일하는 일꾼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일하는 일꾼하고 일 끝났을 때 돈을 똑같이 주잖아. 똑같이. 그래서 주인 보고 화를 내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똑같이 주냐 했더니 너 원래 약속한 돈이지 맞대. 그래서 뭐 가 네 몫 받았으면 맞아. 주는 건 내 마음이야. 그렇죠. 이제 거기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자 먼저 되고 등등의 온갖
그 비유가 나왔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행복의 기준을 밖에 두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둬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정당한 몫을 받았으면 나는 된 거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운이 좋았으면 저 사람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반나절 일하고 온전한 임금을 받았고 일당을 받았고 제가 맨날 나는 정영지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이 다 다른데 약간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 내 거니까 이 검찰권으로 어루만져주는 사랑의 손길을 어느 쪽에 많이 주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몫이고 니들은 그냥 그걸 받아. 받아들이면 되는 예. 거고. 네. 그러면 모든 게 편안해질 거야. 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네. 거죠. 네. 아 근데 저는 오늘 좀 위로가 됐어.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작가님이 그 스트레스 받아 하고 웃으면서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훨씬 깊이 쳐다봤어. 내가 보니까 아니, 나는- 안쓰러워요. 나는 우리 용산의 대통령뿐만 아니고 네.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네. 깊이 생각해요. 혹시 정권 바뀌고 그 우리 작가님의 행복도는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아니 상관없습니까? 상관은 없을 수는 없죠. 나라가 이 모양이면 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가 한 반쯤 결정해요. 아 진짜 중요해요. 반쯤. 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던 1959년도에 1958년도에 발표한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제가 태어날 때 기대 여명이 50년이었어요. 1959년에 제가 태어났을 때 1959년 출생아의 아가 몇 살 살 거냐에 대한 예측이 그때 와. 50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65세. 아니 뭐 와. 윤석열 식으로 하면 아직 63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65세. 동생이네 윤석열이. 예, 그 생명표 작년에 나온 걸 보니까 한 23년 정도 더 산대요, 제가 통계적으로. 와. 그러면 저한테 이 한국 현대사가 얼마를 더 선물을 해줬냐면 아. 35년 이상의 삶의 시간을 나한테 준 거예요. 네. 우리 현대사가. 네.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때문에 받은 게 엄청 많아요. 그게 내 삶의 절반을 거의 결정했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만나는 게 또 상당히 비중이 크고 등등 자기가 어떤 생물학적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냐 네.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하는데 반이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뼈가 부러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고관절 부러지면 아예 못 걸어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 근육통이 생기고 멍들고 뭐 여기 눈가가 찢어지고 힘들지. 힘들긴 해요. 네. 힘들긴 한데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활도 그렇게 완전 해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게 다는 또 아니거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뭐 100점짜리가 0점짜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건 한 아니죠. 70점짜리가 한 60점짜리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0점, 40점으로 계속 내려갈까봐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데. 네네. 뭐 내려가서 또 빵점까지야 가겠어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지. 내가 볼 땐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아니 근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해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 위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그렇죠? 돼갖고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네. 개쌍소리를 해요. 혼자 있을 때만 이제 고백하시네. 혼자서 집에서 커피 내려 마시면서 고백하셔. 혼자서 왜냐하면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네, 그 1급 발암 물질이 스트레스가. 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자기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내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불만 있으면 욕하고 식당에서 싶으면 밥 먹다가 뉴스 욕하고 거기 TV 조선이라는 거 틀어놔서 뭐 나오잖아. 욕해버려.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담아두면 안 돼. 담아두면 안 된다고. 네,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아니 남을 보고 욕을 하는 게 혼잣말로 혼자. 이게 날 삐처리 해줘. 아씨. 걸려. 그렇게 해서 1급 발암물질 스트레스를 탈탈탈 털어내면서 살아야 돼. 네. 여러분, 지금 정치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